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특별 기획으로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충청을 이끌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을 만나봄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충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개별 출연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비전은 물론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550만 충청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순서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제가 청장님에 대한 나름 그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예, 예. 우선 고향은 충남 홍성이시고요. 네. 예. 대전에서 초등학교 대신초, 동산중, 대전고,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 엑시터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그리고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원에서 건설환경융합부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네요. 예. 행정학에서 도시계획 쪽으로. 예. 행정 공무원들이 이게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매력이 좀 공무원 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생기게 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도전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한양을 이렇게 설계를 했듯이 도시계획이 공학이면서도 인문학적인 내용이 꼭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저 말고도 행정 공무원 중에는 도시계획 박사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소개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행정고시 35회 합격을 하셨고요. 네. 내무부 재난관리과 사무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실 서기관 등을 지내셨고요. 충남도에서는 정책기획관, 충남도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녹색 성장 과장 등을 지내셨고요. 뉴욕 영사도 지내셨네요. 네. 그러시고 행정안전부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단 부단장을, 그리고 천안시부시장, 충남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지방세 정책관, 그리고 대전시정부시장 그 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에 당선이 되셨고요. 현재는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모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상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예,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도시경쟁 부분, 도시경제 부분 1위, 그리고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이거 쉽지 않은 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그렇죠. 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이 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네. 시켜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비법이 있을까요? 직원들이 아니요. 잘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첫 번째 순서로 내 인생의 사진 3컷 코너입니다. 네. 청자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사진을 설명하시면서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청자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아시다시피 중학교 졸업할 때, 그러니까 1980년 아마 2월일 겁니다. 동산중인가요? 동산중? 그렇습니다. 대전 동산중학교. 예. 아버지하고 어머니 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아주 특별한 인연이지만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 아버지하고 띠도 같고 생일이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시군요. 예. 부자지간에 띠와 생일이 같으냐 네. 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버지도 충남도 공무원을 하셨고 저도 충남도 공무원을 기반으로 해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네. 제일 저한테 영향을 미치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인데 그렇죠. 예, 그중에 저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예, 합니다. 예. 두 번째 사진은 이제 53회 백제문화제가 2007년도 네네. 10월에 개최됐었는데 그때
도지사가 이완구 도지사님이었어요. 그렇죠. 예. 민선 4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완구 도지사님은 백제 문화를 충청남도의 정신적 어떤 그 구심점으로 보시고 계셨고 네네네. 백제 문화재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렇죠. 이를 네. 통해서 자존심도 맞아요. 높이고 예. 또 지역의 발전을 이루고자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문화관광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국장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백제 문화 세계화 사업을 53회 백제 문화제 때부터 했고 그거의 핵심은 양 그 공주와 부여해서 번갈아 가면서 맞아요. 하던 예, 것을 예. 동시에 백제 문화제를 하면서 그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본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미 등재가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이 예. 행정이라는 건 연속성이 필요한 건데 2007년도부터 백제 문화재를 키우고 또 백제 문화의 어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준비를 할 때 제가 그 담당 국장이었다. 예. 그래서 그때 참 지사님한테도 혼나기도 혼나고 좀 많이 배웠던 네. 시기였습니다. 네네네. 또 이제 세 번째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서구청장으로 취임할 때 사진인데 그 동안에 행정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고 이제 선출되는 그런 공직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기도 하죠. 네네. 행정가적 정치인인지 정치가적 행정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동안의 그 공직 생활과는 좀 다른 그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계기가 됐던 이 취임식이었고 이 사진이 저한테는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의 번곡점이 되는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진 잘 봤습니다. 총장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민선 8기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네. 순식간에 지나갔을 텐데요. 네. 짧게나마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가 대전의 중심지인데 그동안 대전 서구가 인구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이든 그 예전의 중심성에서 조금 좀 쇠퇴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큰 문제는 주거가 노후화됐다는 거. 또 일자리가 주로 행정형 일자리였었는데 세종시가 생기면서 그 행정형 일자리의 어떤 중심성이 약해졌다.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여하이 극복하느냐가 서구의 발전의 중심적인 숙제이고 또 서구가 대전의 중심이기 때문에 서구가 발전하지 않으면 대전의 발전도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2년간 여러 사업들을 하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는 것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보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성원들 또 제가 2년간 구청 직원들하고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행정을 해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여지가 좀 많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남은 2년은 지금까지 해온 2년보다는 좀 더 성과를 도출해내고 네네. 속도는 좀 빠르고 네. 폭은 좀 넓어지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이 예정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총장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현장들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를 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받으시는 그런 체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총장님. 예, 저는 사람들 만나고 오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힘든 것보다는 네네. 그 사람들 속에서 저의 존재가 느껴지고 또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점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소위 말하면 기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기 빨리는 게 아니고 저는 주민들과 만나면 좀 기운이 좀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네. 총장님 좀 2년 동안 이건 정말 좀 자랑하고 싶다. 이건 네. 정말 대표적인 성과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방위사업청을 서구에 입지시킨 것은 정말 대표적인 자랑거리죠. 물론 이제 이장호 시장님의 역할도 컸죠. 그렇지만 이제 서구에 입지시킬 때 어떻게 보면 막전 막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시군요. 오늘 공개를 좀 해주시죠.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장호 시장님은 대전으로 방위사업청 빨리 유치를 확정짓고 싶었던 거고 네네. 방위사업청도 별도의 어떤 공간에서 독자 어떤 부지 네네네. 그리고 독자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신성동에 옛날에 그 쌍용 제지 연구소, 쌍용 연구소 부지가 한 2만 평이 좀 넘죠. 그것을 사실 대전시가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로 이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거기가 지금도 교통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서울서 내려오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보다는 중앙 행정기관이 있는 그 둔산동 정부청사 쪽이 훨씬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대전에서의 접근성도 좋고 지하철도 연결되니까 또 청사 그 옆에 서울로 가는 터미널 간이 터미널입니다만 있기 때문에 또 녹지도 풍부하고 또 문화 시설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좋으니까 서구청장 입장에서는 서구 관내로 유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그 차원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왕 올 거면은 서구가 좋다 그걸 좀 설득을 했고 내려오는 직원들이 의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장님도 그러면 이쪽으로 하겠다 해서 이제 서구 정부청사 부지로 방위사업청이 왔고 방위사업청의 독특한 어떤 기관의 특성상 좀 독자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안보라든가 보안 이런 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예정부지를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도 방위사업청에서 좀 독자적인 관리하는 쪽으로 행안부의 청사관리본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총장님, 제가 이게 오늘이 5개 구청장 중에 마지막 청장님을 모시는 건데요. 네. 5개 구청장 중에 유일하게 행정가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떤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이라든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또는 직장인들의 정년과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20년 가까이 됩니다. 인센티브로 이렇게 어떤 보상책을 주는 거 이것도 사실 필요하기도 하죠. 네네. 하지만 공무원 생활했던 저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나 네네. 그것을 고민하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걸 두려워하는 게 내가 정년됐을 때 이 아이가 몇 살쯤 될까? 내가 정년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느냐? 대학이라도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또 것들이죠. 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진짜 정년까지 할 수 있느냐? 직장 생활에서 그렇죠. 예. 이 불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민간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게 정년까지는 가는 분위기인데 네. 미국 같은 어떤 일부 주에서는 독신세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마 헌법의 그 평등권 침해가 될 거예요. 그럴 수 그런 걸 있죠. 도입한다 네. 하면. 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독신자분들은 자기 혼자 벌어서 쓰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렇죠. 네. 또 시집 장가 보낼 때 네, 네.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근로의 어떤 기간을 연장시켜주자 안정적으로. 그러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2세 출산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늘 그걸 고민했고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인구부가 생긴다고 하는데 일본도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용이 연장됐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고용 연장이 시급한 거예요. 사실은 정년 연장 말씀. 정년 연장.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60년대생이고 가장 인구가 많을 때가 71년 생들이 제일 많아요. 아, 그렇군요. 70년생, 71, 72. 요게 100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아. 저희 때도 한 88만 됐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연령대가 뭐 요즘은 이제 2000년생부터 뭐 96년 뭐 7년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뭐 들어오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보다 은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경제가 이제 자동화되고 로봇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크게 늘지는 않는 분위기 속에서 또 안에서도 그렇게 전환이 많이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자보다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이 돼도 그 새로운 신규 일자리들 신규자들이 찾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그게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금 문제 같은 것도 정년이 연장돼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부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 주는 거야 누구나 못해요. 그렇죠. 가장 쉬운 길일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렇지만 그걸로 다 해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그걸 발표를 했고 네. 5월 하순에 대구광역시 네, 네. 대구광역시에서 그걸 받아서 아,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례들이 서로 알면서도 아직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른 중요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서 이 정책이 검토가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홍준표 대구시장님 우리 서철모 우리 청자님한테 개런티라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님 제가 로얄티를 안 받았는데 이 자치단체가 226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또 광역도 17개 있지만 이 자치 분권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정책들이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홍 시장님이 제일 먼저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인구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굿모닝 충청의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자님 감히 말씀드리는데 뽑기 잘하셨죠 어렸을 때. 근데 제일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잘 안 뽑히던데요. 저는 여기 왜 행운권 추첨에서도 많이 받을 때도 거의 2명이 1명 걸로 받을 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큰일 났네요. 네. 어쨌든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이면서도 예능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 방송이거든요. 저는 총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뽑아주시는데 먼저 하나를 뽑아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네. 뭐 이거는 뭐 너무 노멀해서요.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다? 제 큰 단점 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급하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다시 한번 말을 하지 말고 좀 생각했다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좀 간부급이나 어떤 기성세대 중에 이렇게 성격이 느긋해가지고서는 조직 생활을 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움직이는데 느긋하게 해서 이 어떤 조직 생활을 헤쳐나가기는 어렵잖아요. 저희는 행정 공무원 하면 의회를 상대로 설명을 해야지. 그렇죠. 우리
내부 기관장한테도 설명을 해야지. 절차가 막 있으니까. 민원한테도 이걸 수용을 예, 하면서 해야 예, 되지. 예. 가끔 감사받지.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런데 느긋하게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할 수 없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뭐 노래하기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자님을 유머 믿기 점수는. 때문에 나의 유머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70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낮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나온 청장님이 자기는 다 낙제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최근에 청장님 직원들이라든가 지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좋은 반응 받았던 뭐 유머 같은 거 없으세요? 다 아는 얘기인데. 예, 괜찮습니다. 바다 중에 가장 추운 바다? 추운 바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북극, 남극, 뭐 그건 아닐 것 같고 뭔가요? 썰렁해. 아니 저는 청장님께 기대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정도면 저는 정말 제가 5개국 청장 중에 제일 유머 감각이 가장 높으신 걸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그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유머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썰렁해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고요. 전 그런 유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뽑아주시죠. 썰렁해 제가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이장호 대전시장의 시정 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그 점수를 주신 이유와 함께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질문이네요. 네네. 서구청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구청장 입장에서 네네네. 이장호 시장님의 그 대전 시정 운영은 기존의 시장님들 보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수로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네네.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이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방해사업청을 정말 대통령 공학사항인데 이걸 뭐 몇 개월 만에 확정 짓고 선발대가 대전 내려가기 그 결정이 된 거는 이장우 시장님의 그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뭐 산단 문제 또 머크사의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2호선 트램에 뭐 2배 가까이 올라간 공사비에 대한 정부와의 타결. 네네. 뭐 하여튼 제가 말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서구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제가 시장님의 공약으로 하면서 제 공약으로 한 게 이제 노르벌의 국가정원 하는 그렇죠. 문제. 네네. 이것도 대략 한 20만 평 정도만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현재 한 7만 5천 평을 우리가 적십자 생태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네. 좀만 더 확대를 하되 그 노르산이라고 있는 거기를 확대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장훈 시장님은 37만 평 더 크게 그 제대로 짓겠다 만들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3 시립 도서관도 어쨌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지금 정부 투용자 심사에 막바지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장우 시장님의 대전 시정이 그동안의 과감한 추진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좀 좀 이렇게 충분히 못했던 부분을 2년 만에 상당한 궤도에 올렸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속도감, 추진력 이런 부분에서는 청장님과 뭔가 좀 코드가 잘 맞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보다 더 더 그러시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을 만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서구 현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둔산권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노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건축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TX,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그리고 노르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르볼 국가정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 개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까 뭐 도시계획 쪽에서 또 박사이긴 하신데요. 이런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둔산권이 이제 둔산 이쪽이 다 그 옛날 공군부대에 있었던데 그다음에 일부 또 이제 월평동의 논들도 다 흡수해서
250만 평의 둔산권 지구단위 계획을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공동주택도 15층이하고 용적률도 1980년대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도 사실 좀 낮습니다. 네. 낮은 만큼 또 쾌적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둔산권이 노후되면서 입주가 된 지 30년 넘고 해서 이제 주차장 문제 또 건물의 안전성 불편함이 이제 커지니까 도시는 계속 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둔산권이 좋은 땅에 15층으로만 되어 있는 이 아파트가 사실은 비효율적인 거죠. 도시는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일단 높이고 또 남는 공간을 공원이나 네. 뭐 이런 녹지로 만들었을 때 더 쾌적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둔산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된 시에서 이 조례가 좀 바뀌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교통 영향 분석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구청 단위에서 이 둔산권 지구 단위 계획을 핸들링하기는 사실은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제도 예. 시스템 하에서는 시가 가장 헤게모니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지난 연말에 정부 차원에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구가 되면 용적률을 기본 법제 예컨대 3종이면 299까지 된 거를 플러스 150% 이렇게 올려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선도지구가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리빌딩이 가능하냐 네. 이게 결론이 나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 정부 때 건축비 상승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인건비가 오르니까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고 네. 그다음에 안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축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늘어났어요. 그럼 이게 다 모두 비용이에요. 지금은 제가 볼 땐 기존의 어떤 법제 하에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는 높아진 비용을 감당을 못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선도지구가 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괜히 이걸 하다가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거주 안정성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에 네. 대해서만 선도지구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서 지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한테도 얘기도 했고 그 이장호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것이 균형 발전하자면서 어떻게 이 재건축을 선도지구를 수도권만 먼저 하고 지방 말이 안 안 하냐? 되는, 말이 안 이건 되는 논리가 안 된다. 그렇죠. 예, 이거는 예, 예. 욕먹을 짓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6월 달인가 네. 국토부 장관이 오셨을 때 네, 네. 시장님이 강하게 그걸 말씀하셨고 네, 네. 국토부에서도 재검토해 보겠다. 네, 네. 근데 대전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작년 1월부터 우리는 둔산권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는 게 좋으냐는 기본 용역을 했거든요. 준비가 거기에 다 돼 사실은 있었군요. 네, 네. 수도권 일기 신도시에서 했던 그 용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노후된 도시에 대한 그 재건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주민 동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데 지금 주민 동의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만들지 그거는. 수용성은 뭐 얼마든지. 그럼요. CTX는 그동안 그 충청권 광역 그 철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지하철 1호선으로 반석역까지 가니까 이것을 세종시까지 지하철로 연결하고 네. 그래서 그것을 조천까지 가는 걸로 돼 있었고 또 한 노선은 지금 논산 계룡 뭐 우리 가수원 도마 서대전역을 거쳐서 옛날에 그 호남선 완행 뭐 통일호라든지 새마을호 다니던 그 노선을 전철화 사업을 해가지고 신탄진까지 간 거를 조치원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청주공항까지 가는 이 두 가지가 광역 철도 개념의 핵심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그 민간 제한 방식으로 된 게
정부청사 둔산동의 정부청사역에서 시작을 해서 세종까지는 지하로 뚫고 그러니까 대심도 방식이죠. 우리 서울의 GTX 하듯이 네네. 지하 40m 이하로 파서 그건 뭐 토지 보상이 필요 없으니까 깊게 파서 네네. 거기서 터널 방식으로 네네. 가는 네네. 그런 공사 기법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그 유수의 민간 대기업에서 제안을 했고 지금 그 민간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바라볼 때 같은 공사비라고 해도 광역철도는 정부가 60% 지방이 40%를 댄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민간으로 바뀌면 일단 정부 50에 민간 50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총액에서 3조 5천억이라 봤을 때 공사비가 3조 5천억에서 50%를 떼주고 뭐 한 1조 7천억에서 중앙정부 60, 지방 40 이렇게 하면 오히려 중앙정부도 적게 들고 지방정부도 적게 들고 민간의 어떤 그런 창의성, 효율성을 접목을 해서 하면 오히려 그게 낫겠다 쪽으로 좀 추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TS는 진행될 겁니다. 청장님 어쨌든 민선 8기 2년이 뭐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제 지나간 것 같고 뭐 다양한 성과를 있었지만 이제 남은 2년 좀 어떤 부분에서 집중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심 속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년동에 이제 콘텐츠 지원 센터가 있고 그 강 건너 도릉동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정보문화사업진흥원도 있고 또 융복합 클러스터가 이제 예타가 통과돼가지고 진행되는데 여기와 연결해가지고 또 나사회 옛날 그 건물 네, 거기에 네, 이제 네. 얼마 전에 글로벌 스튜디오라고 카이스트가 주도하는 네. 것이 오픈했기 때문에 여기를 문화 콘텐츠 특구로 지정을 해서 네네. 유성도 혜택 보고 우리 서구도 혜택 봐서 이제 그런 콘텐츠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좀 더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콘텐츠 특구를 좀 추진하고요. 지정받아서 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 패션월드 부지를 지금 해체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400세대, 43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공동주택을 지면서 공공기여로 한 550평의 땅을 받거든요. 여기에 젊은 창업가들이 같이 레지던스 개념도 하면서 일도 하고 또 주차장도 제공함으로써 인근 좀 월평동 부족한 주차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개정동 KT 연수원 부지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여기에 도시명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제 첫 번째 임기 중에 이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착공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노르벌 국가정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시가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요. 시립도서관도 이제 관저동에 만들어지는데 시립도서관도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또 지금 나온 기본 계획에는 지하 1층부터 5계층인데 한 계층 정도는 창의성을 깨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특화시켜서 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시하고 이제 협의가 됐거든요. 끝으로 청장님 우리 대전 시민 그리고 서구 주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는 서구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 처음과 똑같이 초심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웃집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웃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의 불편사항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말씀하시고 저희 구청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에서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님을 만나봤습니다. 행정의 달인인 만큼 서구가 가야 할 미래 비전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꼼꼼한 해법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가 대전의 중심이자 서울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지방정부로 우뚝 성장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